음, 뭐, 또, 벌써 6월입니다. 내일이 6월이네요. 잘 갑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반이 가고 있습니다. 반이. 빠르네.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아요, 상태가. 갑자기 확 쉬었네? 낮에는 괜찮았는데, 음, 갑자기 목소리가 확 가네요. 중간에 조금 목이 갈 수도 있어요. 말을 하다가. 좀, 이런 소리도 날 거고, 이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감기는 아니고, 목만 가요, 목만. 가끔 확 갈 때 있어. 이러다 한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이 또 이렇게 목이 가네. 어, 이제 이모달이죠. 이모달. 이모달. 경자년의 이모달. 금생수 수국화. 자오충이 수국화죠. 이모달 수국화라는 이모달 수국화 이렇게 오화를 만났으니 경자가 가장 활발히 움직일 때가 됐죠. 자오충 가지고 뭐 또 좋니 나쁜 있다는 이야기하지 말고 합충 가지고 좋니 나쁜 이야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그냥 자오충 그러면은 수의 활동이 활발해지다. 오화의 활동이 잠시 주춤해서 방향성을 결정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죠. 어, 경자년에 원래 오화가 있는 팔자들은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왕성한 어떤 그런 활동을 잠시 주춤해서 멈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화가 멈추는 법은 없어요. 계속 직진입니다. 왕기라는 것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좌우충됐다고 오화가 죽는 거 아니에요. 오화 입장에서 자수를 보는 것은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수 입장에서 오화를 보는 것은 더 에너지를 받아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충이라는 글자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런 게 매몰되면 사주 절대 못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금이라는 화두가 이제 임수를 봤으니 경자년에는 이제 임수 투간 되니까 자수가 임수 투간이 된 거죠. 금생수라는 흐름이 임수로서 구체적으로 투간이 되어서 이모라는 것은 정말로 이때까지 준비해왔던 모든 일들, 모든 사건, 사고들이 표면화되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일대 혼란의 시기죠. 이모는 하나의 모든 세력들이 일거에 일어나서 질서를 재편해야 되는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모는 이합집산이 다 해체되고 다시 해체돼서 다시 모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모라는 것은 하나로 모이기는 힘들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모라는 것은 원래 단단한 조직과 원래의 구심점이 있었다라면은 그 구심점을 가지고 더욱더 힘을 발휘해서 나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모의 뭔가 구심점이 없이 계속 흩어져 있다라면은 그거는 완전히 이합지산 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혼란기에 있고 그리고 이 혼란기를 거쳐서 박차고 나가야 되는 시점에 있다라면은 지금부터 빨리 이제 절입일 들어오기 전까지 뭐 적어도 다음 때 10일 전까지 사주라는 게 뭐 절입이 시작 땡 됐으니까 이때부터 딱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두부 쓸듯이 팔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적어도 10일 전까지는 모든 것들을 좀 마무리하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냐면은 이모라는 것은 그동안에 골치 아팠던 힘들었던 일들이 더욱더 붉어지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도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혼란이 야기될 수 있듯이 그게 이제 이모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고모 이렇게 하면 이제 아재 개그가 되는 거죠. 안 했습니다, 아재 개그. 그래서 이모달은 결과물이 나오는 달, 근데 이거는 중간 결과물이죠. 중간 결과물. 하나의 고비를 넘어서는 시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모달에는 이제 내가 올해에 목표했었던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늠자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는 여기서 내가 포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나아가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결정의 순간에 와 있다고 해도 되죠. 뭐 그게 이모달이죠. 어쨌든 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 이모달이라는 것은 뭐 정치권에도 마찬가지고 사회 현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어, 어, 각양각색의 의견, 거의 난장판 수준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를 의미하죠. 개사라는 것은 빠르게 정리를 돼가는 모습이에요. 빠르게. 개사라는 것은 빠르게 정리가 되어서 이제 갑옷 아래 확실하게 승기를 잡은 사람이 치고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모달은 하나의 혼란기, 격변기, 뭐 이런 상태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개사달에는 빠르게 정리가 될 것이다. 빠르게. 아주 급변할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간목부터 해야 되는데, 오늘 머리를 잘랐는데, 저번에는 3만원짜리 잘랐고, 오늘은 15,000원짜리 가서 잘랐는데, 3만원짜리가 뭔가 좀 이렇게 섬세해 보이긴 한다. 요즘 미용실 투어를 하고 다녀요. 여기서 한번 잘라보고, 저기서 한번 잘라보고, 그것도 재밌네. 여기저기 잘라보는 것도. 머리를 감겨주는데 목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이 머리 감기 뒤로 채치잖아요. 그게 얼마나 뭐가 났는지 아직까지도 아파. 아우, 무슨, 그게 샴푸하기 겁나가지고 못 가겠어. 아, 참. 머리는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어쨌든 뭔가 포스, 들어갈 때 포스는 미용실 원장님 같은 포스였는데, 깎을 때 폼새는 그냥 경력이 짧은 느낌? 뭐, 난잘 모르니까, 나. 느낌이 그렇다는 이야기. 그냥 감목부터 해볼까요? 감목부터. 감목이라, 감목이라, 감목이라. 갑. 갑목은 이제 이모달. 맞죠? 경진신사 이모 또 좀 이상한 갈라? 경진신사 이모. 임수편인, 그리고 지지오와 상관, 편인상관이란 뜻이죠. 사실상, 월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연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육신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오행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기본 중심 오행으로 보는 게 맞죠.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흐름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오행의 흐름을 우선적으로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육신적인 형태로서 어떤 이렇게 그런 틀을 잡아가는 어, 살을 붙이는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오행이 먼저다 이런 건 아니고,
간목임수라는 것은, 임수라는 것은 원래 수생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생목을 하는 게 아니고, 간목 입장에서 임수라는 것은 내가 수용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의미를 하는 거죠. 오화를 보는 것은 성장의 시기를 만나서 확실하게 뻗어나가야 되는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수생목이라는 허상이라고 이야기해도 뭐 어쩔 수가 없고, 오화라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 시기에 쉼없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신사달 간목 같은 경우가 자기 분야를 넓혀서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라면은, 이모달 간목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죠. 불리한 조건 속에서 무조건 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가 간목이라는 존재 자체가 오달이 들어오면은 마음이 급해져요. 모든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서 빨리 올라가고 싶고, 빨리 진행을 하고 싶고, 그동안에 내가 지지부진하게 미뤄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시켜서 성장을 하고 싶은 시기가 이제, 간목의 오화를 보는 거죠. 임수를 봤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그 허상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당장 지금은 돈이나 이익이 되지는 않는데,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멀리 비전을 보는 걸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경자년의 간목이라는 게 자기 성과를 만들고 근본과 토대를 굳건히 하는 건데, 임오년의 간목은 이제 그러한 근본을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성장하는데, 그러한 성장의 환경들이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시라는 이야기죠. 편인상관이라는 것도 결국은 나를 살피는 게 아니라 주변을 살펴서 주변의 환경에 내가 맞추어 가는 걸 이야기를 하죠. 나는 조금 손해보는 듯, 희생하는 듯, 뭐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환경에 휘둘린다는 의미도 되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야 되겠죠. 이 두 개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개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섞으면 되지. 음.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아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살피고, 그들의 일을 내가 관여해서 일도 성사시켜주고 일도 해주고, 그러면서 동반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란 뜻이에요. 동반성장. 능리는 항상 하는 게 이제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 갖다 붙여야 돼요. 똑같은 말도 싸구려 같은 말이 있고, 뭔가 좀 세련된 말이 있고, 근데 그런 말을 하려면은 책을 많이 읽으시든지, 원래부터 타고나든지, 아니면 연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결국 왕도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현란한 말을 쓰라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적절한 말을 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간목의 이모달은 동반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댓글을 내어주고 양보하고 뭐 이런 거 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떤 입지라는 것들, 당장이 오화를 보는 거는 당장 뭔가 옮겨야 될 것 같고, 당장 내가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조급함이 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조급함이 실질적인 어떤 결과론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억지를 부려야 되는 거죠. 억지를 부려서 불리함을 그냥 극복을 하든지, 아니면 감수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런 불리함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도 됩니다. 간목 입장에서는. 그래서 항상 이놈 임수가 오는 거는 참 딜레마예요. 임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임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항상 숙제 같아가지고,
임수만 오면은 좀 머리가 아파요. 이걸 어떤 식으로 내가 해석을 해주고 어떻게 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가. 임수라는 게 원래 보기 좋은 떡과도 같은 거예요. 보기는 좋은데 먹기는 힘든 거. 그게 임수예요. 그래서 임수를 딜레마라 그러고 허상이라 그러고, 더군다나 감목처럼 어떤 수생목이라는 테마가 필요한 팔자 같은 경우는 특히 임수를 보면 오판을 하기도 하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그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을 해서 너무 빨리 나가다가 중간에서 지치기도 하고, 감목 임수는 감목이 잘 지쳐요. 그게 수생목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 판단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때로는 오판도 하고, 그 시행착오를 얼마나 이렇게 내가 추력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경험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하고 원래 타고난 자기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기도 하고, 그건 답은 없네. 팔자 따라 틀리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간목은 그냥 타고난 감각으로서 움직이는 게 간목이라고 보면 돼요. 다음 을목. 또 간목 너무 많이 한다고도 뭐라 그러나. 을목. 을목은 이제 정인 식신이죠. 을목은 정인 식신. 을목한테 이모라는 것은, 을목은 임수를 보면은 의탁, 의존, 이렇게 하는 거죠. 몸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임수의 뜻에 그냥 따라가다라는 뜻도 되죠. 홀홀단신이라는 의미도 되고, 을목 임수를 보는 거는 묻지마 투자 같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임수가 수생목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을목 임수를 보는 건 오판하고, 문제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거리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의존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음이 양을 보는 거는 항상 뭔가 의존적이에요. 더군다나 임수를 보는 거는 정말로 나한테 큰 기회가 온 것 같고, 정말 나한테 도와줄 사람이 온 것 같고, 당장이라도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뭐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을목이 오화를 봤다라는 거는 또 발등에 불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간목이 오화를 보는 거는 성적의 동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을목이 오화를 보는 거는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예요. 당장 떠나야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직을 할 것이냐,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움직일 것이냐, 저 새끼하고 헤어져야 되냐, 저 새끼하고 붙어야 되냐, 뭐 이런 문제들, 인연에 대한 문제도 해당이 되죠. 간목의 오화를 보는 건 인연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어요. 일의 문제, 추진의 문제,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을목의 오화를 보는 거는 인연의 문제예요. 습이라는 것은 이제 오화를 보면서 열습으로도 작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을목 자체가 오화를 본물로 해서 더욱더 이렇게 난해지는, 이렇게 습이 갈라지고 균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혼란이 오고,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선택지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경자년의 을목이 가뜩이나 힘든데, 이모달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선택을 잘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을막 같은 경우는 이모달은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마라. 가급적이면 움직이지 않는 게 맞죠. 왜 근데 무지하게 움직이고 싶어요. 왜? 불안해. 이모다를 을목은 대단히 심적인 불안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대단히 불안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빨리 탈출을 하려고 할 거고, 을목이라는 게 뭔가 준비가 되어 있고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움직이지 않는 일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임수를 보면 덜컥 누군가 구세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정말 구해줄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을목이 더군 근데 이게 정인식신이죠. 정인식신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정인식신이라는 것은 모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념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럴 때는 그 신념이 지나친 어, 근거 없는 근자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근자감으로부터 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추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육신적인 호조건이라는 것들, 어쨌든 뭐 육신적으로 좋을 수는 있으나 이거는 나의 기분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때 사람들이 많이 혹합니다. 많이 혹하고, 방심을 하죠. 아이, 괜찮아, 잘 될 거야. 내 맘대로 오랜만에 해보는데, 삘이 좋아, 기분이 좋아. 뭐, 이런 거죠. 뭐든지 일에 그렇죠. 항상 성공과 실패의 조짐은 똑같아요. 성공일 것 같아서 갔는데, 성공한 거고, 실패인 줄 알고 갔는데, 성공한 거예요. 뭐야? 아, 성공인 줄 알고 갔는데 실패한 거고 실패인 줄 저기 뭐야 실패일까 하고 갔는데 실패한 거 결국은 나의 낌새는 중요하지 않다란 이야기. 말이 좀 이상하다만 나의 낌새는 중요하지 않다. 나의 촉은 중요하지 않다. 실수를 하려면은 아무리 용암무당도 결국은 원숭이 나무에 떨어지듯이 오판을 하게 돼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그럼 과연 천천히 갔을 때 문제는 없느냐?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그래도 임수는 임수고, 어, 더군다나 경자년이라는 화두 자체가 을목한테는 수생목이라는 여건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만큼 나한테는 아직까지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있는데, 그 여유를, 내가 심적으로 그냥 불편하게 여기고 조급하게 여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빨리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경금임수라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마음이 동하는 거죠. 뭔가 이게 떠내려가는 거지. 경금임수라는 것은 떠내려가는 거죠. 떠내려가는 건데 더군다나 5화까지 봤으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정말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굴뚝 같을 거예요. 당장이라도 어떻게 이걸 안 하면, 당장이라도 고백 안 하면은, 당장이라도 끊어내지 않으면, 뭐 이런 기타 등등. 근데 궁여지책으로 성급하게 한 선택은 결코 나한테 유리하게 다가오지 않더라. 그래서 조금만 딜레이 하세요. 그 다음에 병화. 병화는 이모달 같은 경우 이제 수화상경이죠. 병충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화로서 이제 근이 되죠. 그 화가 이제 왕성한 화가 되죠. 경자년의 병화 같은 경우가, 수국화, 화극금 해서 단기적 성과를 내는 데는 대단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죠. 그래서 이모달 병호라는 것은 수국화를 하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간단한 겁니다. 뭐 이렇게 간지로서 병화가 이제 겁제의 근을 가지게 된 거죠. 육신적으로는 평강겁제네요. 음, 평강겁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대변인을 내가 자처한다는 이야기인데, 어, 수국, 저기, 수국화라는 것은, 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해결사로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음, 이는 내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예측,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경자년의 병화가 이모탈이라는 그는 어, 뭔가 하나를 이렇게 무너뜨리든지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이야기죠. 독자 행보를 하든지 아니면 같이 묻어 가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하나의 어떤 행동 대장으로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등이 없고 내가 한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이번 달에 이제 병화가 해야 될 몫이죠. 많이 부담될 수 있어요. 많이 부담될 수 있고 정말로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내가 해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총대를 매야 되고 모든 잣대의 기준은 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병임충이죠. 우리 수국화라는 것은 약육강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죽고 내가 살든지 내가 죽고 네가 살든지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오화로서 국권이 나의 간여지동으로서 이제 근을 만들었으니까 나 살고 네 죽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배신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배신을 하든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던 직장을 뛰쳐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매끄럽게 끝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은 전환점을 가져야 될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뭔가를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그리고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업무 처리를 다 못했다라든지 뭐 인간적인 문제로서 얽혀져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여건 이런 여건들이 뭐 발목을 잡는다라든지 여러 가지 게 있겠지만은 병화 입장에서는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뒤로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탈출을 하고 벗어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뭐 그게 이제 병화죠. 맞아. 그래서 병화는 심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이라고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병화가 그 정도로 고통을 느낄 만큼 그렇게 나약한 일주는 아니에요. 못 먹어도 고운데 그래도 병화인데 못 먹어도 고운데 그래서 이제 또 이게 편관급제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총대 메고 으쌰으쌰해서 그를 제자리에 있게 만들고 조직이 잘 돌아가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그 희생은 뭐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떠한 희생을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시기가 이번 날에 병화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화인데, 정화인데, 정화는 이제 이모달 같은 게 정임 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오화라는 이제 또 비견의 근을 가지게 되죠. 이게 정관 비견을 이야기하죠. 정관 비견이라는 것은 서로 의견이 맞는 사람들과의 어떤 동업 또는 같이 일을 하는 형태. 물론 이게 근이기 때문에 동업의 형태라기보다는 내가 중심이 돼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정신적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모달 같은 경우 정화가 임수를 보는 거는 임수를 보는 정임 합이기도 하죠. 정임 합목해서 목으로 됐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합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뭐 정임 합목이 됐다는 둥, 뭐 갑기 합토가 됐다는 이딴 이야기하지 마세요. 토로 가지 않아요. 정임 합됐다고 목으로 가진 않아요. 그게 목으로 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임 합목됐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게 지지하고 천간하고 틀리는 게 뭐냐면은 지지는 임묘진 방합한 목국이 됐죠. 이건 목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해묘미 같은 경우는 해묘미 한목이죠. 이건 목이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을 중심으로 뭉쳤다는 뜻이에요. 목이라는 결과물을 향해서 같이 협동했다는 뜻이에요. 방합은 임묘진에서 목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뜻이고 우리끼리 모였다는 뜻이고 천간의 합이라는 것은 만들어냈다는 뜻이에요. 정임합 목을 만들어냈다는 뜻이에요. 정임합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갑기합 토가 됐다는 뜻이 아니야. 갑기합이 토라는 것을 만들어내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간을 만들어낸 거다. 물론 이것도 좀 어폐가 있긴 한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방합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기가 모여있다. 삼합이라는 것은 그것에서 하나의 목적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자꾸 뭐 니는 없어졌니, 정임합됐으면 뭐 정화가 없어졌냐, 임수가 없어졌냐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정말 무식한 이야기예요. 정화가 임수를 보는 거는 이거는 일단은 뭔가 믿고 따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화 임수라는 것, 원래 정화는 합리적인 이성을 판단으로 일을 처리하는 팔자인데, 사람인데, 임수라는 것은 다소 무모하더라도 어떤 목적적인 향방을 가지고 가는 게 임수거든요. 그래서 정화가 임수를 받다라는 이야기는 자신의, 나쁘게 말하면 자신의 본분을 잃은 거고, 조금 묘해서 이야기하면은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어떠한 막연한 희망이나 막연한 목적성을 가지고 그냥 가면서 이렇게 한 번쯤은 사람이 정신줄을 항상 이렇게 똑바로 하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때는 정신줄 놓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화가 오화를 봤다라는 거는 막중한 책임이 생겼다는 뜻도 돼요. 정화가 근을 가진 거죠. 더군다나 오화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열심히 화생토 하급금을 해야 되는 주체로서 내가 우뚝 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는 이모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뜬금없이 나타나서 나 도와줘 뭐 이런 거. 뜬금없이 나타나서 나 돈 빌려줘 뭐 이런 거.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물론 본인이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그냥 생각만 하고 구상만 했던 것들을 실천하거나 뭔가 다른 분야에 내가 관심을 가지거나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관 비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오행적 해석과 육신적 해석을 같이 하는 게 이제 과연 그게 어떠한 테두리 내에서 어떠한 한계 내에서 움직이는가를 보는 거거든. 그래서 정관 비견이라는 것은 내 주변인들의 대표 작격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민원 해결사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이 이때까지는 내가 조금은 주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주체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팔자라는 게 뭐 사주 딱 보고 니는 뭐 이렇게 누구야 뭐 어떻게 됐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뭐 다른 그런 촉이 오는 팔자도 있긴 한데 대체로 그렇지는 못해요. 뭐 물론 저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하려고 팔자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상황들을 이해를 하고 어떻게 그 방법을 찾아낼 것인가가 팔자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의사가 병의 원인을 알아야 병을 이렇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듯이 팔자도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당했는가의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방법론을 제시해 줄 수 있겠죠. 그게 난 팔자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바람 폈네, 뭐 했네, 망했네, 그런 게 팔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뭐 겁주기지, 그런 거는. 겁주기고, 맞추기 놀이지. 물론 맞추기 놀이도 필요하긴 하다만, 그런 게 팔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팔자라는 것은 그냥 손님이 점쟁이 신뢰하고, 점쟁이도 손님 존중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론을 이렇게 제시하고, 받아들이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상담이죠, 팔자도. 다만 다른 상담과 다른 것은 팔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미래 예측이 가능하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는 그냥 조금 정신줄 놓고 사세요. 별로 좋은 게 없다, 이모달은. 아까 얘기했던 이모달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모든 일간들한테 좀 힘들어요. 좋은 소리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어, 아까 얘기했잖아, 해처 모여라고. 무토. 무토는 이제 토국수 화생토가 의미를 하는 거죠. 음, 무토는 괜찮네요. 그래서 이모달 같은 경우는 무토 입장에서는 이 토국수 화생토했다라는 이야기는 어, 나의 고난이 대단히 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편재 정인이네요. 이게 뭐 해설을 하다 보면은 육신의 의미하고 오행의 의미하고 비슷할 때가 많아요. 이게 편재 정인도 나의 골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토국수 화생토라는 것은 지금 뭐 매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토국수라는 것은 나의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거고, 화생토라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쌓은 업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의 업적을 매매하다 뭐 이런 의미도 되고, 나의 소유권을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것들에 대한 소유권 주장하다 뭐 이런 의미도 되죠. 어, 그래서 이제 무토 같은 경우가 이번 달에는 뭐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더라. 중책을 맡게 되더라. 어, 나에게 뭐 기회가 오는 걸 이야기하죠. 매출도 늘어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무토임수라는 것은 어떤 과중가루를 의미하니까 이제 그런 체력 분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조금 감안을 해야 되겠죠. 체력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무토일간들은 이번 달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을 거예요.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본인도 그런 것들을 감지하기도 하고, 운이라는 것은 결국 감지를 하기 마련이거든, 자기가. 그래서 체력적인 비축도 좀 하고, 주로 무임이라는 것은 대체로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죠. 어떻게 저기 열려 있지? 냉장고가 왜 열려 있냐? 냉장고가 아이고 아야. 아고 파라. 아고 파라. 어우. 맨날 가고. 뒤지게 아프네. 갑술날 박는 건 맨날 받긴 한다. 일진 탓할 필요가 없다. 갑술날은 뭔가 좀 불편한 날이에요. 갑술이라는 것은 뭔가 불편한 날이야. 불편한 날이라서 뭔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 자꾸 처해 있는 거고. 그래서 갑술날 같은 경우는 애지간하면은 좋은 환경에 뭔가 보장된 환경, 뭔가 확실한 환경, 뭐 이런 쪽으로 가도록 조금 노력들을 하세요. 그래서 어, 모터 같은 경우는 모처럼 어떤 수익 같은 거 날 수도 있죠. 수익 그동안에 뭔가 이렇게 걷어들이는 시기란 뜻이에요. 뭔가 걷어들이는 시기. 뭐 적금 만기 뭐 이런 것도 해당될 수가 있죠. 이건 꾸준히 해온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꾸준히 해온 결과가 한꺼번에 툭 밀려오는 걸 이야기하는, 이건 이제 경자년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자년의 무토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경자년이 이미 토국수 금생토생금을 했잖아. 그래서 무토가 이미 토국수 토생금을 한 상태에서 이제 무오달에 화생토 토국수를 했으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그리고 육신적으로 이제 편재 정인이라는 것은 내 골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올해 이번 달에 무토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그 어떤 일감보다 그 어떤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잘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러면 난 무톤도 안 좋아해 또 이러겠지. 일간으로 하는 게 어떻게 맞냐? 안 맞지. 안 맞아요? 안 맞는 걸 또 하고 앉아있죠 내가. 어떻게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 거지.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제발 나는 왜 안 맞아요?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이거 다 내 지침이니까. 기토. 기토는 임수오화를 만났죠. 기토가 임수를 보는 거는 어떤 잠정적인 기회를 노리는 거라고 봐도 되고, 음, 어떤 뭐 이렇게 기토가 임수를 보는 거는 좀 웅크리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하게 나한테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토가 오화를 만나는 것은, 기토라는 것은 이제 비습이라고 해서 그 자체로 습토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오화를 만나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이제 열기를 더하는 거니까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나한테 푸채질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보통 기토가 오화가 있으면은 주변 뜻하지 않는 주변의 어떤 사건 사고들이 나의 일상에 영향을 주고 거기에 내가 휘둘리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기토가 사화를 보는 건 대단히 쾌적한 환경이라 상관이 없는데 기토가 오화를 보는 거는 그 자체로 열습을 조장하는 것이고 옆에서 자꾸 감나를 대추나라는 거고 자꾸 나를 이렇게 쉽지 않은 방향으로 자꾸 몰아가는 게 이제 기토가 오화를 보는 거죠. 정자년 같은 경우는 기토 같은 경우가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죠. 뭐 이렇게 뜻하지 않는 뭐 일확천금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불특정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올 수도 있긴 한데 음, 이모달 같은 경우는 음, 어, 네, 불편하나마 주변 사람들, 주변의 민원들을 일정 정도 내가 해소하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 조금 주체적이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오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화 때문에. 임수를 봤으니까 일단 나의 활동은 어느 정도 정지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활동성 자체는 정지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조금 심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일들, 어, 뭐 애가 사고를 친다라든지 남편이 사고를 친다라든지 뭐 대단한 사고를 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급박한 상황들 때문에 내가 민호 해결사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조금 곤란한 지경에 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전적인 이게 기임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그렇게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되는 게 아니고 금전적으로든 어떤 나의 어떤 노동 인건비적으로든 간에 어떤 지출이라는 것들이 일단은 나가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사들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조금은 짜증나고 성질이 날 만한 시기라고 보면 돼요. 기토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처사를 하느냐라고 이제 만약에 묻는다 그러면은 기토 같은 경우는 음, 그냥
내가 어디 선까지 처리를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향방을 먼저 정하고 움직여야 되겠죠. 무조건 움직이지 말고 일정 정도의 선은 끊고 시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경금. 경금. 경금은 제가 아까 기토가 편인 정제였죠. 편인 정제도 그런 의미겠고 말하다 비슷해 보면은 그게 편인 정제가 원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편인 정제라는 게 내 식구 챙기다, 내 주변 사람들 챙기다, 뭐 이런 게 편인 정제인데 결국은 그렇게 돼요. 이게 오행을 해석하다 보면은 그게 육신하고 결국은 같을 때가 무지하게 많아. 난 오행만 보고 해서 그랬는데 경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식신정관이죠. 식정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금증 식정관. 이제 화극금 금생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화극금 금생수. 화극금이라는 거는 능력 발휘를 하다라는 이야기죠. 금생수라는 것은 그 능력이 이제 퍼져나가는 뜻이죠. 인정받다는 뜻이고. 근데 이제 보통 경금수라는 것은 뭔가 테스트에 들다, 누군가의 평가를 받다,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되죠. 경금임수가 있으면 뭔가 술품하다. 이게 금이 수를 본다라는 이야기는 누군가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냐, 나쁜 평가를 받을 것이냐. 근데 임수라는 것은 좋고 나쁜 게 있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평가가. 그래서 오화를 받은 경금 같은 경우, 오화를 본 경금이 임수를 받다라는 이야기는 평가받을 일,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뭐 품평해 할 일, 뭐 내 거를 남한테 과시할 일, 뭐 이런 게 이제 경금 임수죠. 더군다나 이제 오화로 하급금했다라는 이야기는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실력, 이런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향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경자년 같은 경우 경금은 이제 그 자체로 비견의 금생수로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독보적인 능력과 위치를 점하다는 뜻인데 이제 이모달 같은 경우는 좌우충도 되고 그리고 이제 임수 자수의 임수가 투관되어서 경금이 금생수까지 된 거니까 경금 입장에서 이모달은 그야말로 분기점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유리한 분기점이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선택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내가 누구를 선택하며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렇게 혼란스러움. 근데 혼란을 느끼느냐? 혼란 느끼진 않아요. 보기는 뭐 선택의 문제니까 혼란이 올 수는 있겠으나 그 선택이 그렇게 어렵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경금은 이모달은 그냥 마음껏 이 능력을 한번 발휘해봐라. 뭔가 주저하는 게 있다라면 무조건 질러라, 출품해라, 뭐 도전해라, 뭐 이런 거죠. 그럼 그에 대한 결과는 뭐 꽤 그래도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품이 나와. 시간이 지금 몇 시야? 11시구나. 목소리가 좀 힘차지 못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지금. 어. 아까는 목소리도 안 났어요. 아까는 막 목소리도 안 나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목소리도 안 나서. 어쨌든 간에 찍긴 찍어야 되겠고. 목소리는 근근히 나오게 만들어서 이제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저는. 활기차게 막 소리 지를 만한 힘이 없어, 지금. 음. 그리고 가끔 뭐, 저기 뭐야. 유튜브에 누가 그런 이야기다 가끔 반말한다고 내가 반말하죠. 음, 반말하지 내가. 근데 이제 그 반말이라는 게 그냥 일종의 친근감의 표현이다. 반말하지 뭐 이게 지금도 반말이잖아 이것도 이거.
반말이잖아. 이것도 반말이잖아. 결국 반말하네. 어, 하나의 친근감의 표현인데, 그게 친근감의 표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고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원래 사람의 가치관은 참 여러 가지니까, 어, 뭐, 제 방송으로 인해서 뭐한 명이라도 기분이 나빠해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뭘 무시하거나 건방져서 반말하는 게 아니라, 음, 그냥 친근함의 표현이다. 그렇게 좋게 좋게 생각을 하세요. 음, 세상에 즐거운 일도 많지도 않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데 음, 그래도 좀 즐겁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그렇게 불만스러운 일만 자꾸 찾아다녀요.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살지.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음껏 네 능력 발휘해라. 그게 답이다. 어, 답이에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 결과치는 네가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뭐 그런 거죠. 다만 경금 임수를 보는 거는 어, 어, 많은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묻지마식의 어떤 도전이기도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미 경자년의 경자로서 나의 갈 길을 정했기 때문에 임수로서 잠시 잠깐 무모함을 벌려보는 것도 인생 하나의 미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신금. 신남이 생각이 신라면 안 좋아합니다. 안성탕면도 안 좋아합니다. 안성탕면은 김치를 넣어서 먹어야 맛있고 신라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저는 일반 대중이 좋아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팔도 비면 안 좋아해요. 나는 신라면 안 좋아해. 팔도 비면 안 좋아해. 안성탕면 안 좋아해. 신라면도 별로 안 좋아해요. 이상한 것만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한창 좋아하던 라면이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라면은 항상 단종이 돼요. 음, 이상하죠. 신금은 이제 임수를 보는 건 이제 금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화를 보는 거는 이제 화극금을 이야기를 하죠. 육신적으로는 상관평관. 지금 임수를 보는 거는 나의 위치를 옮긴다는 의미가 있죠. 위치를 옮기다. 나의 입장을 바꾸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금침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바꾸는 것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금이라는 게 나 여기 있어. 나는 여기 사람이오라고 뭘 딱 표방하는 원래 존재가 아니기는 해요. 더군다나 임수를 봤으면 더더욱 그 소속이 불분명한 겁니다. 신금이라는 거. 그 소속이 불분명해서 언제든지 내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입장을 불분명하게 잡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신금이 오화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열을 받죠. 열화되고. 그래서 신금은 조금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이번 달은. 뭔가 어디로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넋을 놓고 살아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 열받은 상태죠. 열받은 상태고, 신금한테 화급금이라는 것은 뭔가 도돌이표 같은 거예요. 했던 걸 또 해야 되고, 막 지겹고 짜증나고 성질나고 막 이런 거예요. 어, 10년 동안 잘 만나던 애인이 갑자기 실증이 나고, 막 지겨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하루가 너무 지겨워서 뭔가 일탈을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는 게 이제 신금 입장에서는 오화죠. 그래서 임수라는 것은 그래서 신금이 그런 일탈을 임수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임수를 통해서 이렇게 신금이 일탈을 하는 방식이 음, 그냥 내, 내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은 누구한테 미루는 것도 되고 남 탓하는 것도 있고 보통 신금미수들 남 탓 많이 하죠. 신금이 수왕하면 남 탓해요. 남 탓하고 그래서 신금은 이번 달에는 그냥 신기가 참 불편하다. 불편하다.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놀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 뭐 남을 탓을 하시든가 남 탓해도 좋죠. 음, 음. 그래서 그냥 불편한 한 달이 될 것 같다. 뭐 이게 신금인 것 같아요. 어, 임수 가수 목소리가 줄어들죠. 힘이 빠졌어요 지금. 음, 또 불쌍하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임수 어디 갔어? 아 있구나. 정신이 나가네. 임수를 적어놓고 인목을 찾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지. 임 적어놓고 한자를 찾는데 인목을 찾고 앉아 있으니까. 임수가 임수 봤네. 비견 본 겁니다. 비견 본 거. 아 그리고 아까 왜 저거 까먹지? 깜빡깜빡하네요. 아까 상관평관이네. 상관평관 바로 똑같다. 상관평관하는 이야기는 똑같다. 상관평관이라는 거는 결국은 신금이 주변에 휘둘려서 불평불만 상황 속에서 버텨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수는 비견 정제죠. 비견 정제. 천간으로는 비견, 지지로는 정제를 이야기하죠. 임수가 임수를 만난 거죠. 뭐 비견을 만난 건데 보통 임수가 임수를 만난 거는 서로 좀 부담스러운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태평양과 대서양이 만난 거죠.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났든지 바다람이 임수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음, 임수가 임수를 보는 거는 사건과 사건이 또 만난 걸 이야기하죠. 불확정성과 불확정성이 또 만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5화까지 봤다라는 이야기는 임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 임수가 병화를 보면 일파만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이 걷잡을 없이 커져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임수가 5화를 보는 거는 뭔가 이렇게 일 처리를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달 같은 경우는 음, 하자 발생이죠. 하자 발생. 음, 오화를 본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임수 입장에서는 부분적으로 갈라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수는 원래 전체를 봐야 되는 일간이에요. 원래 임수일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내 일개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전체적인 일 책임을 지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내가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화를 보면 시야가 대단히 좁아져요. 되게 좁아져서 약간 눈앞에 있는 일, 내 개인적인 일, 뭐 개인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뭐 내 저기 뭐 남편의 일, 내 자식의 일, 뭐 내 부인의 일, 요 하나만 집중을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사로워지고 공적인 인물이 되지 못하고 사적인 인물이 되고 음, 그러면서 더군다나 임수가 또 임수를 또 만났으니 일이 두 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임수 입장에서 이모달 같은 경우는 하나를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것도 놓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일이 꼬여서 그 수습하기가 쉽지 않은 국면으로 가게 되는 게 이제 임수죠. 좋은 게 없네. 미안해요. 나를 원망해요, 그냥. 어떡해. 우리 컨디션 안 좋은 말은 뭐 이렇게 본 말도 잘 안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가급적 이게 이번 달은 임수 입장에서 에너지가 대단히 고갈이 될 수 있죠. 고갈이 될 수 있죠. 고갈이 될 수 있고 뭔가 한쪽으로 편협돼서 다른 것을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기한을 놓치거나 뭐 카드 결제 대금 날짜를 놓치거나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유념을 해서
사소한 거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게끔 조금 이렇게 유념을 하세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다가 한쪽이 펑크가 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임수입니다. 그 다음에 개수. 개수는 이제 겁제 맨날 까먹고 안 해. 임수는 편임. 아니다. 했네. 비견했네. 개수는 겁제 이제 편제죠. 겁제 편제라는 것은 에라 모르겠다는데, 겁제 편제는 에라 모르겠다. 아이씨, 뭐 인생 별거 있어. 이게 겁제 편제인데, 제가 겁제 편제잖아요. 인생 별거 있어. 에라 모르겠다. 뭐 이게, 개수 입장에서 임수를 보는 거는 프라이버시 침해죠. 뭔가 이렇게 임수라는 것은 이렇게 다 함께 같이 하자, 야 놀자 뭐 이런 게 임수인데, 개수 입장에 임수는 정말 귀찮은 존재예요. 사실 나 혼자 놀래는 임수가 야 같이 놀지 이런 거거든. 그래서 공적인 일을 휘말릴 일 뭐 이런 거죠.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꽁꽁 숨겨놨던 일들, 뭐 다른 들키기 싫었던 일들, 뭐 그렇게 되면 비밀스러운 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불편한 거지. 내 사생활의 보호가 안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개수가 오화를 받다라는 것은 더더욱 그런 거죠. 개수 입장에서 오화는 통제되지 않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수가 화를 보는 것은 대체로 쓰임이 좋아요. 사화나 미토를 보는 건 개수 입장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건데, 오화는 왕기화기 때문에 수국화를 바로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통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나오는 게 이제 개수죠. 주변 사람들이 휘둘려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다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육신적으로도 겁제 편제죠. 약간 정신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이미 일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겁제 편제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소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원하는 것을 소비하다. 더군다나 청간으로. 근데 저거는 보통 이제 겁제, 원하는 걸 소비한 게 날 위해서 소비한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겁제라는 것은 날 위해 소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을 위해서 소비를 하는 거고, 우리 엄마, 아빠, 동생, 뭐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 위해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자선 사업을 본의 아니게 할 수 있을 만한 운이다. 뭐 이런 게 이제 개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괜히 나대지 말고, 뭐 이런 게 뭐 점수 딸리면 그런 거 하셔도 되고, 개수는 짧다고 뭐라고 또 욱욱거리겠다 뭐 어쩔 수 없고, 힘에 따라서 못하겠어요 이제. 요 근래에 들어서 가장 컨디션이 안 좋은 며칠인데 어쨌든 하긴 했네요. 아까 시작할 때 힘이 좀 있었는데 지금 힘이 없어. 다음에는 밝고 활기차게 할게요. 어쨌든 뭐 이모달 참 복잡한 달입니다. 정신없는 달이고,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본전치기라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길 바랍니다. 이만큼만 할게요. 끝.